안녕하세요. 언남입니다. 오늘은 쉬어가기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졌던 연애 내공을 쌓던 시절에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쉬어가기 영상들과는 다르게 제가 한번 싱글 마더, 그 미혼모라 그러죠. 싱글 마더과 연애를 하면서 길게는 아니고요. 짧게 연애를 하면서 연애 내공을 쌓았던 시절이 있는데요.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간접 경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콜린이고요. 제가 그 콜린을 만나게 된 계기는 미국에는 대학에 commencement라 그러죠. 졸업식을 하게 되면 보통 5월 달에 하게 되는데 그 5월에 졸업식을 한 그날 굉장히 많은 그 졸업을 한 여자 대학생들 또 대학원생들이 학교 근처에 bar 근처로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연애 내공을 쌓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 머물던 도시에 그 주립대학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학생은 아니었고요. 그냥 졸업식을 하면 그러한 연애 기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졸업식 날에 맞춰서 제가 아는 남성 지인과 함께 그 주변의 바를 돌아다닌 거죠. 저희도 이렇게 술도 먹고 재밌게 몇몇의 여자 일행분들과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잠깐 쉬러 밖에 있는 어떤 벤치에 잠깐 저희 둘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근처 벤치에 얼핏 봐도 좀 예뻐 보이는 백인 여성 두 명이 또 근처 벤치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둘이서 배가 고팠는지 피자를 꺼내서 서로 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저랑 그 남자 지인은 서로 얼굴을 딱 보고 서로 마음이 통해서 그 여성분들에게 접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즉, cold approach죠. 이 cold approach는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서 그 여성을 꼬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는 그때 그 여성분들이 피자를 딱 보자마자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제가 먼저 일어나서 여성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여성분들에게 나와 내 일행 남자분도 지금 약간 배가 고픈데 실례가 되지 않으면 너네들 피자를 함께 나눠 먹어도 되겠냐. 이게 평소 때 같으면은 좀 이상한 말일 수 있는데 그날은 대학에 졸업식이 있었던 날이고 보통 여성분들이 오픈 마인드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피자 하나 정도 나눠 먹자고 말하는 게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닌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분들에게 말을 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여성분들의 얼굴을 확인을 했는데 그 여성분들이 흔쾌히 피자를 저희와 나눠 먹고 싶다고 저한테 그렇게 긍정의 표시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남자 지인 보고 오라고 해서 피자를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명은 이름이 콜린이었고 한 명은 이름이 조던이었습니다. 네, 그 콜린이 제가 말씀드리는 싱글 마더 콜린이에요. 그때 당시는 제가 콜린이 싱글 마더인지는 몰랐고요. 피자를 먹다가 너무 그냥 평범하게 가는 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성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죠. 지금 나랑 내 이 friend, 친구가 서로 피자를 먹을 건데 누가 더 피자를 섹시하게 먹는지 너네가 평가를 해서 섹시하게 먹지 못하는 그 남자가 오늘 너희와 우리가 먹는 술값과 음식값을 다 내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너네는 어차피 돈을 내는 상황이 아닌 거니까 너네는 전혀 잃을 게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조던과 콜린이 되게 흥미로운 눈치로 좋다라고 흔쾌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로 콜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콜린, 내가 지금 이 게임을 정말 이기고 싶은데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 얘기를 했더니 콜린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조던과 콜린은 섹시하게 피자를 먹는다에 굉장히 호기심과 흥미로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콜린에게 말을 했죠. 콜린, 잠깐 일리 와봐 하면서 제 쪽으로 살짝 끌은 다음에 내가 이 피자를 먹는데 너도 이 피자를 같이 먹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제 입에 피자를 넣고 저와 콜린은 그 피자를 함께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입술이 닿으면서 키스를 하는 듯 마는 듯 피자를 같이 먹었죠. 저희가 모두가 아예 맨정신인 상태는 아니었고 약간 팁시한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 취기가 오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그런 상태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피자를 같이 키스를 하는 듯 마는 듯 먹는 게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넷은 그날 재밌게 술도 먹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좋은 인상을 남겼고 저는 콜린의 전화번호를 그리고 제 지인은 조던의 번호를 따서 서로 그렇게 그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콜린과 한 2, 3일 정도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약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주중에 하루 저희 둘이서 같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식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콜린이 학생이 아니고 대학원생도 아니고요. 그 학교의 스태프 멤버이었더라고요. 결국 이제 교직원인 거죠. 사회인이고 학생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어차피 그냥 예쁜 게 중요했거든요. 그때 시절은 연애 내공을 쌓던 시절이기 때문에 무슨 genuine desire 이런 게 중요하지도 않았고 저는 일단 경험을 이상한 여자만 아니면 경험을 쌓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둘은 또 그 주 주말에 밤에 11시쯤 바에서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죠. 약간 시간을 늦게 잡은 게 쎄하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주말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일찍 만나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11시에 만나도 밤늦게 만나는 게 제가 원하는 어떤 아름다운 밤에 해가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기로 했죠. 본인의 직장, 학교 근처 바에서 저희 둘이서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 바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서 이제 허그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콜린이 제 허리랑 엉덩이 쪽을 자기 쪽으로 열정적으로 딱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콜린의 허리와 엉덩이 쪽을 열정적으로 끌어당기면서 몸과 몸이 밀착되는 허그를 한 3초간 했죠. 저는 속으로 오늘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에 들어가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그제야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실은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이름은 헨리이고 본인은 싱글 마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실망보다는 좀 더 호기심과 즐거움이 생겼어요. 왜냐면 싱글 마더이라는 거는 알파 미도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전에는 싱글 마더를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알파 미도이면서 싱글 마더인 여자를 만나보는 것은 제 연애 내공을 쌓는데 엄청난 경험치를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더 약간 호기심이 많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호기심을 콜린은 잘못 이해를 하고 본인에 대한 어떤 호감으로 받아들였는지 저한테 더 적극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싱글 마더이 된 경리를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원래는 플로리다에서 어떤 IT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결혼을 했던 직장 상사와 눈이 맞춰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불륜 관계를 이어가는 와중에 본인이 그때 birth control 피를 먹고 있었는데 그 남자를 본인의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birth control 피를 끊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골 때리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컬린은 100% 알파 위도우다 확신을 했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나의 경험치를 쌓는 여행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그 남자를 차지를 못하고 그 남자는 본처와 머물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본인은 거기서 회사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나서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었고 결국에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의 아빠, chemical engineering professor 아버지가 일하는 그 학교에 IT 매니저 이 포지션으로 결국 오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과거 얘기를 저한테 그냥 술술 얘기를 한 거죠. 감출 수는 없는 사실이죠. 왜냐면 싱글 마더이기 때문에 아이가 있어서 그리고 바로 어떤 연애에 대한 룰을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예상대로 흘러가는지 정말 재밌었어요. 그 룰이라는 게 뭐였냐면 본인은 연인 관계에서 프렌드십이 이제 친구 같은 우정이죠.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이거는 베이라심을 찾는 그런 얘기죠. 프렌드십이라는 게 어떻게 남녀 관계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남자가 security, 안정된 남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베이라심프의 어떤 퀄리티죠. 알파는 secure하든 insecure하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알파라고 느낀 남자에 대해서는 friendship이니 security니 이런 부분들이 전혀 상관이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에게 얘기를 했던 룰이 뭐였냐면 passion. 그 남자가 본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패션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 특질이 다 그러면 열정적인 베이다 심플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어차피 알파 위도우였기 때문에 저한테 genuine desire 이것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본인의 이 룰들을 저에게 얘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지금 본인의 룰을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냥 그 상황에서 더 많은 룰을 디벨롭 안 하게 만드는 게 저의 이제 목표였던 거죠. 제가 계속 이렇게 그냥 여유 있게 들어주니까 더 신이 나가지고 실수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본인의 약점을 저에게 너무 많이 보여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아들 그 이름이 헨리인데 헨리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는 남자와는 자기는 섹스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쉬 테스트죠. 뭐냐면은 남녀가 섹스를 하는데 본인의 아이가 그 남자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완전 넌센스예요. 그러면 그 전에 본인의 알파와 만났던 관계로 돌아가면 그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결혼을 할 수 없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 남자와 불륜 관계를 이어갔고 그 남자의 아이까지 갖게 된 거잖아요. 본인이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불분명한 상황에 대해서는 섹스를 할 수 없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women make rules for betas and women break their rules for alphas. 딱 지금 이 상황인 거죠. 어차피 알파 미도우였기 때문에 저는 뭐 컬린이 저를 알파로 인식할 거라고는 기대도 1도 하지 않았어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콜린에게 얘기를 했죠. It's totally fine. 괜찮다. 네가 그런 마음이면은 뭐 나는 굳이 너랑 그렇게 당장 뭐 섹스에 대해서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여유를 부리니까 그 컬린 얼굴이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본인의 슈 테스트에 제가 그냥 반응을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한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누구의 편인지. 컬린은 그때 당시 이미 2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고 여자로서는 이제 본인의 전성기가 끝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애까지 한 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콜린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반면에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의 프라임은 남자의 전성기는 30부터 50 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제 입장에서는 시간은 제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플러스 저는 그때 당시에 연락을 하던 여자가 콜린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또 다른 여성의 기회라는 어번던스가 있어서 뭐 굳이 콜린이랑 아름다운 밤을 보내지 않아도 저는 언제든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어번던스에서 나오는 이 여유 때문에 콜린이 그 섹스라는 부분을 leverage, 영향력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저한테 통하지 않게 된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룰 하나가 여러분한테 갑니다. 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 어번던스를 갖고 있어서 이게 쉽게 되긴 했지만 어번던스가 있던 없던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룰이 하나 있어요. 제가 롤러 토마스의 룰 하나를 제가 인용을 할 텐데요. Iron Rule of Tomasi Number 3. Any woman who makes you wait for sex or by her actions implies she's making you wait for sex. The sex is never worth the wait.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여성이 한 남성을 섹스에 대해서 기다리게 만들면 그 섹스는 기다릴 가치가 없는 섹스다. 뭐 그런 얘기죠. 결국 여성분이 그 섹스를 레버리지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 어떤 negotiation,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바로 여성의 프레임으로 넘어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콜린이 저에게 그 섹스를 레버리지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유를 보여준 거죠. 오케이. 나는 뭐 안 해도 상관이 없다. 마음속으로는 왜냐하면 시간은 내 편이고 나는 어번던스가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촉박하겠지.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콜린이 촉박함을 느끼고 저에게 어떠한 뭔가 시도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여유를 딱 보이고 나니까 콜린이 뭐 한 5분 정도 있다가 술을 마시면서 제 옆으로 쓱 오더니 성적 매력을 이용한 머니퓰레이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다리를 만진다든지 제 어깨를 자꾸 만지고 목에 키스를 하고 약간 술을 취한 팁시라 그러죠. 약간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저에게 이런 섹슈얼한 자극을 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를 터치하고 저런 섹슈얼한 느낌을 만들어가는 게 뭐 싫지는 않아서 저도 보조를 맞추면서 콜린의 어깨를 만진다던가 손을 옷 안으로 집어넣어서 약간 온기를 느낀다던가 그런 식으로
콜린과 어떤 섹슈얼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죠. 싱글 마더 상태에 이르르면은 여자가 아이를 키우느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아이가 없을 때처럼 그렇게 많은 남자들의 옵션을 갖고 막 연락을 주고받을 수는 없어요. 아이를 키우느라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즉, 그때 당시의 여성은 abundant mindset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녀 때처럼. 뭐 물론 그때도 처녀긴 하지만 뭐 결혼을 안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뭐 싱글 마더이니까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옵션이 많지 않다라는 그 scarcity mindset 이게 어쩔 수 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콜린은 scarcity mindset을 갖고 있었고 저는 abundant mindset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콜린이 저를 뭐 섹스를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간이라는 어번던스도 제 편이죠. 또 만날 수 있는 상대라는 그 options 이 부분도 제가 훨씬 더 많았죠. 그렇게 콜린은 섹슈얼한 느낌으로 머니퓰레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게 좋아서 저도 같이 그러면 섹슈얼한 느낌으로 콜린의 옷 안에 손을 넣어서 온기를 느낀다던가 아니면 또 콜린의 다리가 제 다리로 감겨올 때 같이 감아서 서로 그런 체온을 느낀다던가 그런 식으로 저도 보조를 같이 맞추면서 콜린의 목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제 쪽으로 끌어당겨서 뭔가 콜린이 제 여자인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콜린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서로 시간을 공유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약간 정신이 들었는지 저에게 머니퓰레이션이 실패했다는 것을 느껴서 그런 건지 제가 그때 당시에 뭔지 판단은 못했지만 저에게 또다시 슈 테스트가 날라왔어요. 뭐였냐면 저의 과거 여자들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왜 넌센스냐면은 본인은 어차피 애가 있던 유부남이라 버스 컨트롤 피를 안 먹어서 일부러 아기를 가졌고 그런 이미 어떤 폭탄 같은 과거를 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저의 이제 과거가 무슨 과거가 중요하겠어요. 어차피 콜린의 과거는 제가 어떻게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과거일 텐데 근데 저에게 그런 슈 테스트를 날린 거죠. 이유는 제가 인시큐리티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다라는 이유였어요. 저는 이 슈 테스트에 무반응으로 하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전 과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왜냐면 저는 이제 여자들의 과거에 대해서 물으면서 베링을 잘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콜린이 자기 얘기를 술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제가 베링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었죠. 뭐제 과거를 콜린한테 얘기를 해서 저한테 유리한 포지션이 뭐 오는 게 전혀 없으니까요. 쓸데없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랬더니 콜린이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의 뭐 security, insecurities 뭐 이런 걸 알고 싶다고. 슬슬 조금 짜증이 나긴 했어요. 이쯤 상황이 됐을 때 내 프레임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게 뭐였냐면 walk away. 내 바운더리를 넘으면 너는 나를 잃게 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했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자꾸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는 너와 만남을 이어갈 수가 없다. 이거는 내 룰이고 네가 내 룰을 자꾸 이렇게 깨려고 하면 나는 그런 여자랑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단호히 하고 제 외투를 그냥 입었어요. 그랬더니 콜린이 갑자기 좀 약간 놀라긴 했어요. 왜냐면 콜린이 마치 3살, 4살 애기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실망한 표정 있잖아요. 그 애들 얼굴에서 나오는 그런 표정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와, 이거는 좀 약간 충격적이면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자의 눈물을 믿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눈물과 그런 표정을 보자마자 정이 조금 더 떨어져서 워크어웨이 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외투를 입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컬린이 자기 외투를 입고 저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본인이 강요하게 해서 진짜 미안하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팔을 잡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제가 알았다. 알았으니까 진정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으니, 내 차로 가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 차가 있는 곳으로 간 다음에 그 차 안에 들어가서 콜린이 아직도 그때 약간 훌쩍거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좀 눈물을 닦아주면서 달래주게 됐어요. 그리고선, 좀 달래주다가 저는 이제 시동을 켜고, 차를 몰았습니다.
그때 약간 tipsy한 상태였는데 뭐 일단 차를 몰았어요. 그 뭐 거기 있기도 뭐하고 해서. 근데 아마 컬리는 제가 그 차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근처에 있는 햄튼으로 호텔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차를 그쪽으로 몰게 되니까 콜린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금 어디 가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 저 햄튼에 가서 잠깐 쉬다 갈 거다. 그랬더니 저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근데 아직 섹스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나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헨리가 너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그 부분이 나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이해한다. understand. 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니까 괜히 overreacting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 순순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게 나 지금 약간 팁스하기 때문에 조금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자고 그다음에 술기운이 좀 깨면 그러고 나서 운전을 하고 싶다. 뭐 메이킹 센스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진짜로도 half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좀 운전하기에 조금 피곤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날 약간 콜린이 짜증나게 굴었기 때문에 좀 약간 짜증난 것도 있어서 좀 쉬고 싶었어요, 진짜. 이제 호텔을 체크인을 하고 이제 저희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서로 외투를 벗고 앉았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남녀가 호텔 한 방에 가게 되면은 이게 아무 짓도 하는 게 좀 되게 힘들어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 콜린은 싱글 마더가 된 상태로 그 섹스를 over an year, 뭐 1년 이상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굶주려 있는 상태였었죠. 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저보다 훨씬 더 굶주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굶주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딱 들어가게 되니까 컬렌이 먼저 약간 숨이 거칠어지면서 제 몸에서 손을 떼지를 못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genuine desire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컬렌이 섹스에 굶주려 있었어요, 그날. 일단 저는 컬린이 줬던 쉿 테스트에 제 프레임을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제 바운더리를 보여줬고요. 컬린이 본인의 성적 매력으로 머니플레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또 실패를 했죠. 이런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녀가 한 방에서 둘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scarcity mindset이 또 있어요. 이미 그 컬린의 눈이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한 가지 제가 실수를 했던 거는 그날 제가 컨돔을 가져갔지만 그 열정에 약간 휩쓸린 게 조금 있어서 완전히 서로 흥분한 상태로 제가 콜린의 그 몸 안의 온기를 느끼게 되는 시간으로 아름다운 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한 게 이 콜린이 그날 아침에 저희가 그때 호텔에 도착했던 시간이 새벽 3시 조금 안 됐었는데 새벽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뭐 1시간이나 잤나? 그리고선 6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본인이 먼저 아이를 보러 가더라고요. 뭐 저는 컬린이 일어날 때 일단 보고 전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잠을 잤죠. 그리고 나서 저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10시쯤에 또 컬린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나와서 자기랑 만나서 브런치를 먹을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컬린이랑 브런치를 먹고 집으로 저는 돌아갔어요. 제가 이 경험은 연애 내공 경험치를 많이 줬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보시면은 컬린이 alpha widow였죠. 그다음에 single mother였죠. 그다음에 manipulation, she test 한꺼번에 다 왔죠. 그 이후로도 컬린이랑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만남을 이어가다가 알파 위도우와 하이퍼게미 본능에 대해서 깊은 경험치를 쌓은 다음에 다른 여성분들과의 관계로 좀 더 시간을 할애하는 방향으로 제 연애의 구조를 변경을 했습니다. 정말 재밌는 거는 이 컬린과의 일은 된 지 좀 오래됐거든요. 중간에 제가 전화번호도 한번 바꿨고요. 그런데 아직도 저한테 연락이 가끔씩 와요. 신년 새해나 아니면 Thanksgiving 이렇게 뭔가 미국의 홀리데이가 되면은 가끔씩 한 번씩 문자가 저한테 오는데 저도 가끔 그냥 재미로 답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컬린과 있었던 일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더 좋은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